네, 천기누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되면 천기누설의 시간이 돌아오는데요. 네. 이분도 함께 돌아옵니다.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매일같이 목요일만 기다리는 남자 오. MC 장원입니다. 여기 와서만 그런 얘기하고. 네. 아 진짜입니다. 예. 진실입니다. 믿어주세요. 바람같이 와서 싹 진행하고 바람같이 또 쏜살같이 달려가는. 오늘 앞에 이제 본방 라디오 본방에서 음. 뭐 크고 작은 좀 이제 해프닝들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자칫하면 제가 본방에 조기 투입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잘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과 본방에 한번 데뷔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해서 네. 힘들었습니다. 네, 네. 딸꾹질 인터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통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근데 이게 생방의 묘미예요. 네. 종천 의원께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의도치 않게 딸꾹질이 계속 나서 방송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또 사과문을 올리셨어요. 뭐 조홍천이 사과문을 올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죄송했죠. 이렇게 이제 힘드신데 인터뷰를 해가지고 방송 인터뷰 진행하지 좀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종배님이 제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권력자신가 봐요. 왜? 뭔 소리야? 바로 이렇게 사과문을 게재하시고 제가 죄송했다니까. 근데 이렇게 또 바로 사과의 글을 올리셔가지고 좀 아이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괜찮으셔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뭐 스릴은 있었죠 인터뷰가. 네네. 청취자분들께 사과해 주신 거니까 저 농담한 거였고 청취자분들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우리 천기누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한번 이거 좀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 며칠 경찰국 설치 문제 놓고 논란이 되게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이전 논란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이번 경찰국 논란은 좀 뭔가 좀 약간 다르다는 거 못 느꼈어요? 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앞에 있던 논란들은 그 여론이라는 그 안에서 계속 좀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바로 그거지. 이번엔 좀 전선이 형성된 느낌? 그러니까 바로 오늘 그걸 좀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네네.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있었던 몇 개 이제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경찰국 논란이 약간 성격이 달라요. 네. 다르고 그래서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커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오늘 한번 좀 정리를 좀 네.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경찰국 논란이 세 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전개 양상에서 특수하고 네. 추진 방법이 특수하고 정당화, 자기 정당화 논리도 특수한데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네. 먼저 전개 양상에서 이게 특수성이 있는 게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인수위 시절에 용산 이전 논란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그 출범 이후에 인사 논란이 있죠. 아주 네. 대표적인 논란거리였는데 네. 이 두 개하고 비교하면 경찰국 설치 논란이 갖는 특수성이 나와요. 이전에 용산 이전 논란이나 인사 논란은 네. 직접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국민은 그냥 의견 표명을 하는 범주 안에서만 대응하는 논란거리였어요. 그렇죠. 제가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를 말로 표현이 안 바로 됐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완전히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경찰국 신설의 경우에는 뭐예요? 경찰들이라고는 직접 당사자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들이 나서 가지고 앞에 서서 이른바 선도 투쟁을 했고 네. 여기에 국민이 연대하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용산 이전이나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추상적인 여론 시장 안에서만 움직였던 논란이지만 네. 이 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찬반이라는 대치 전선이 형성이 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맞습니다. 전개 양상의 특성이고 네. 두 번째가 추진 방법의 특성인데 추진 방법.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 네. 두 번째,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복무 규정을 앞세워서 강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추진 방법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명문 규정을 앞세워 가지고 옳고 그름의 해석 전쟁을 유발을 하고 있고 그걸 또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달라요. 세 번째, 자기 정당화 논리에 있어서 다른데 경찰국 설치를 어떤 논리로 지금 그 정당화하고 있냐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보안임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화 논거를 모두 어디서 찾고 있냐면 검수완박의 하위 범주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게 이제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데 네. 요 세 개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 특수성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걸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이 특수성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번에 거꾸로 한번 가보죠. 네. 검수완박의 하위 범주에 지금 이 자기 정당화 논리를 배치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거대한 맥락을 거세해버린 결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거대 맥락이 거스되었다. 왜 그러냐면 네.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면서 경찰청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통로로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위원을 위촉해서 이들이 하도록 만들었는 데에는 네. 역사적 맥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성립된 거대 맥락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 거대 맥락을 놓쳐버렸거나 경시해버리고 있어요. 가볍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 싸움에서 제가 볼 때는 밀려버렸어요. 아, 사실 이 경찰국에 독립된 거, 경찰이 독립된 것이 과거 공안정국에서 이제 권력의 칼로 경찰이 이용되었던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그거죠. 만든 것이었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되다 보니까 경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이 갖고 이걸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논리. 요것만 바라보고 그럼에도 경찰 권력이 통제돼야 된다는 건 동일하지만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부분에 방법론에 있어서 네. 지금의 방식이 그러니까 채택이 됐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네. 놓쳐버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거는 흑역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경찰관들의 호소가 먹힌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경찰의 흑역사가 검수완박의 보완이라고 하는 어떤 아주 그 네. 짧은 논리를 압도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네. 이 부분이 맥락을 거세어 버린 결과죠.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점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잔꾀를 부리다가 함정에 빠졌다라는 건데 명문 규정 그러니까 이게 정보조직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찰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네. 이런 식의 명문 규정 해석을 앞세워서 역사 그다음에 이전 정부에서 30년 동안 이건 이전 정부는 문재인 정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이전 정부의 조치를 부정하는 그런 잔꾀를 부린 거잖아요. 네. 이런 잔꾀가 결국은 2차 부정의 길을 열어버렸다. 2차 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당신들이 접근하고 있는 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정. 아니 수십 년의 경찰의 흑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 끝에 만든 건데 그걸 굳이 흔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라고 하는 2차 부정을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2차 부정.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역풍 같은 그렇죠.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우회로를 차단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까 이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나타남으로써 선명한 대치전선을 만들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치전선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뭐냐면 꼼수를 동원한 우회로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느냐 네. 백하느냐 네. 진퇴만 있는 거지 우회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이것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자초해버린 거죠. 그냥 뚫고 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백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 폐비선언이니까 네. 못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꼼수를 통해서 어떤 조정한 타협한 우회로 이걸 막아버린 거잖아요. 왜? 그런데 정권의 위신에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상태에서 경찰들의 어떤 요구에 굴복해서 그럼 우리 안 할게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진을 해버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것이 아직까지는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외통수로 가버릴 수 있는 길을 또 스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네. 이게 그 특수성이 갖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제 지인 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이신데 배우자한테 본인이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사안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로. 뭉갤 수 있는 사안이냐, 뭉갤 수 없는 사안이냐. 요거를 구분을 지어서 이 대응책을 네. 수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뭉갤 수 없는 거면 낮은 자세로 엎드리고 네. 뭉갤 수 있는 거면 우회로를 택한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뭉갤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린 거죠.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직진. 직진. 직진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혼나는 거지 부인한테. 그죠? 뭔가 국민 납득할 만한 법적인 혹은 뭔가 구체적인 이 해결 방안이 딱 나와야 국민들도 납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가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이런 특수성이 나온 이유는 주체가 특수하기 때문이에요. 네. 뭐냐? 역사를 읽지 못해요. 민심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다음에 당사자, 경찰들의 정서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네. 그거 아닙니까?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추진 주체가 역사의식이 희박하고 소통에 능하지 못하고 정무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데요, 이게. 아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진단이 뭐 틀린 거 있나요?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런데 걱정이 심각하죠. 됐습니다. 왜 심각한 줄 알아요? 네. 추진 주체 몇몇이 모두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모두 법률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 거대한 역사적 맥락보다는 법전을 더 중시하는 거고요. 네. 그 반발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정서보다는 복무 규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명문 규정을 앞세워서 모든 걸 재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때려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진 주체의 이런 그 특수성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추진 주체들의 특수한 경험도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게 특수한 뭐냐면 경험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네. 대권력 투쟁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대권력 투쟁의 핵심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법과 원칙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쟁이었어요. 검찰개혁 이러이러한 걸 하겠습니다 하면은 검찰 규칙에 이건 아닙니다. 네. 예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법률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맞받아쳤잖아요. 네.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그 강렬한 경험이 지금 이 순간까지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권력 투쟁할 때는 아웃복싱이었던 거예요. 권력이 하면 우리는 맞받아친다. 근데 맞받아치는 게 뭐냐면 법률에 근거해서 원칙에 근거해서 규칙에 근거하고 예규에 근거해서 하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아웃복싱이 아닌 거죠. 이때는 어떻게 인파이팅을 하는 거예요. 인파이팅 하는 단계로 넘어왔는데도 여전히 아웃복싱 할 때의 전략만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바로 법률 기계들이 지배하는 검찰 공화국의 민낯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 이 법 전문가와 법 기술자를 어떻게 구분짓느냐가 솔직히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거죠. 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의 소산이고 사회의 소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법률이 만들어진 데에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 법률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과 순응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은 이 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공감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추진주체들은 이 법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빼버리고 네. 그 결과로서의 법전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고 경찰들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네. 제가 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권력을 잡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엇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 그 학이라고 하는 걸 뭘로 치장을 하냐면 개혁으로 치장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대상, 당사자의 저항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권력의 주체가 이 저항을 뚫고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네. 하나는 개혁의 당위성을 선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개혁의 당위성은 원칙, 법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 시대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동원이 돼서 그 당사자들을 애워싸거든요. 네네. 그래야 그게 개혁의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ABC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권력의 절제된 행사예요. 개혁의 성패는 불가역성이 있는 거잖아요. 되돌릴 수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가역성을 어디서 하냐면 국민의 참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가역성을 이루는 최선책은 당사자도 고개 끄덕거릴 정도로 아무 말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당위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 다음 차선책이 다수 국민이 여기에 또한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때는 힘의 위세에 눌려서 잠깐 고개 숙일지는 모르지만 네. 정치 환경이 변화되는 순간에 뒤집기의 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중자가 바로 뭐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해서 가져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을 다 뒤집는 작업들. 네. 그게 지금 아주 단적인 증자잖아요. 그렇습니다. 티타임 없앤 거 부활하겠다. 직접 수사부서 없앤 거 부활하겠다. 왜? 우리는 동의한 바 없거든.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권력이 찍어 눌러서 어쩔 수 없었지만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되돌릴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5년 후에 이런 일이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이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죠. 네. 어디? 그럼 이거는 결국 모래성이잖아요. 큰 판도 한 번만 하면 싹 사라져버리는 모래성인 거잖아요. 불가역성이 확보가 안 됐죠. 모래성 쌓는데 왜 국력을 낭비해야 돼요? 그런 얘기잖아요. 네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네. 역사의식도 그다음에 국민 설득 역량도 없다라는 것. 이게 경찰국 논란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여기서 전망이 나오는 게 한번 봅시다. 네. 윤석열 정부의 개혁포는 되게 거창해요. 교육개혁하겠다고 했죠. 연금개혁하겠다고 했죠. 노동개혁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개혁과제 모두가 경찰국 신설 사안을 능가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경찰 집단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 그 이해 당사자가 경찰처럼 경찰 조직은 계급 사회잖아요. 네. 수직 구조가 아니라 이거는 수평 구조로 넓게 퍼져 있고 다양해요. 네. 층위가.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직을 설득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요. 더 어렵고 훨씬 더 어렵고 지난한 길이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교육, 연금,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하는 거야가 아니라 이 법을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법과 규칙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임이 아니라 네. 그 법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의 적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돌파에 들어갈 수 있는 추진 방법으로 그게 동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합의를 끌어내는 돌파가 아니라 설득 전략이 기본이 돼야 되는 과제예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이 뭐예요? 바로 이런 큰 줄기를 형성하는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네. 오히려 파생되는 사회 갈등을 이때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법을 앞세워서 틀어막는 권위적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이때의 법은 이게 원칙이니까 요대로 우리는 따라서 뭐를 만들 게가 아니라 니네 왜 법질서 어겨. 그래서 잡는.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 일단이 내비쳐진 게 뭡니까? 대우조선의 형이잖아요. 이때 법과 원칙 강조하면서 한때 공권력 투입 검토했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 일단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안 가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이미 그 일단은 내비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과 같은 수직적 위계 구조에 대해서는 기강을 앞세워서 어떻게 한번 손아귀에 잡는다고 쳐요. 그러면 사회 기강에 대고 국민을 상대로 기강 얘기할 겁니까? 네. 국민 기강이 무너졌다고 국민 기강이란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네. 기강을 운운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럼 뭘 앞세울 겁니까? 이때 나올 게 많은 거잖아요. 법질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때 근데 바로 이 순간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권위주의 정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고립돼 버려요. 그래서 뭐를 해도 그것은 불가역적 개혁으로 귀결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봐도 비디오의 범주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찰국 설치 논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처했던 모습을 보면 싹이 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는 정말 뭘 할 수 있는 정부냐? 이걸 묻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윤석열 네. 정부는.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마지막 질문이 좀 묵직하게 다가오는데요. 사실 뭐 개인 간의 분쟁에도 당장 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법은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개인 간의 문제도 이렇게 합의가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이 국민과의 합의를 무시한 채 법부터 들이대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용산이전이나 뭐 인사하면 네. 여론시장이기 때문에 여론시장에서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행동은 네.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군이 되는 언론, 보수 언론의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대충 아까 표현했던 뭉개고 네. 뭉개면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런데 이해 당사자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저항하는 단계가 되어버리면 네. 해결 방법은 이렇게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사실은 여기서 정부의 역량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부의 역량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거를 어떤 행동 조짐을 보일 때 미리 선제적으로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표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네. 이 그 저항을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설득 전략 네. 내지 무마 전략 네.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장관이 계속 불을 질렀잖아요. 휘발유 쏟아붓고 네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잡한 사안을 앞에 두고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정부가 네.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더 지금 첨예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사실 정부 조직이잖아요, 경찰은. 그렇죠. 네, 정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득의 과정이 사라지고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을 향한 일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걱정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또 윤석열 정부가 소통을 강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라고 부르짖으며 시작된 정권인데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인데 그 이의 행보들이 소통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M장이 보이기 얘기 잘해주니까 때문에. 복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 하나 제대로 지금 설득해서 정리를 못하면서 네.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네. 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고급지네요. 전 정리가 안 돼가지고 횡설수설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딱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알겠습니다. 네. 네, 사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진행자께서 항상 해주신 말씀은 큰 틀에서 좀 같은 맥락이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도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큰 틀에서 계속 하나도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촌철님들께서 공감의 말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물프레님 결국에 나 검수한박 싫어 이거밖에 없는 거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윤석열 검찰 총장 시절의 그 관성에서 지금 모든 게 비롯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길룡님, 우리나라 사법의 문제는 법전을 오해하고 법전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네. 네. 우리 촌철님들은 참 수준이 높으세요. 이 말을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문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 성문법도 아니에요. 그 유명한 헌재의 결정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 그죠. 역사의 길이 남을 그 결정 아닙니까? 네. 그 결정에서 비춰보면 그게 뭐냐면 결국은 네. 역사적 맥락을 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습. 지난 30년의 경찰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왜 역사적 맥락을 왜 근데 무시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AAA님 이상민 장관이 어제 노조를 바라보는 인식 들어보니 이 장관이 경찰국 위에 올라서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다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다치면 안 되죠. 네, 오재승님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주요 부처들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부러 특정 지시를 안 해도 일맥상통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까지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의 지시를 받게 된다면 검경을 대통령 뜻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라고 그렇죠.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장관은 정무직이에요. 정무직. 정무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좀 다시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M 장관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